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고지혈증,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상 한국인의 절반이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특별한 음식만 잘 챙겨 드시면 고지혈증과 당뇨, 이젠 안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를 통해 검증된 최고의 효능을 가진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K 건강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 바로 고지혈증과 당뇨에 특히 좋다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 많이 들어보셨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과도한 지방을 섭취한다거나 운동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쓸데없는 열량이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위험한데요. 무려 30대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무려 57%로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 고지혈증,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이 막히고 심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고지혈증이 당뇨와 고혈압을 부르는 위험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의 대부분은 당뇨나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같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막힌 혈관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면 당뇨병으로 발전하기 십상이죠. 뿐만 아니라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도 생기게 됩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 무서운 삼각편대가 한번 깊게 발을 들여놓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중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으시죠? 다 그냥 있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고지혈증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 케이크,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지방을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지방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씨와 들깨가 특히 좋은데요. 먼저 아마씨,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사가 약으로 처방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마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게 체내에서 EPA, DHA로 전환되면서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준답니다. 게다가 섬유질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줍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 매일 아마씨를 섭취하게 했더니 무려 혈당이 20%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냥 먹기만 해도 이런 효과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마씨유도 강력한데요. 발열점이 낮아서 조리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샐러드나 요리에 뿌려 먹기에 딱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씩만 먹어도 EPA와 DHA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씨와 아마씨유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아마씨는 일단 독성 물질인 시암배당체를 가지고 있어서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씨는 하루 30g 정도 드시면 좋고요. 아마씨유의 경우는 하루 밥숟가락으로 약 한두 스푼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아마씨유를 하루 15ml씩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씨유의 알파리놀렌산이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들깨도 빼놓을 수 없죠. 들깨의 지방 성분 중 무려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들기름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과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당뇨 환자에게 들기름은 안성맞춤인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들기름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g의 들깨가루를 12주 동안 섭취했더니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물론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들깨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 거죠.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들깨,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들깨도 아마씨처럼 하루 30g 이내로 드시고 들기름은 하루 밥숟가락으로 1스푼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1숟가락 정도면 충분한 오메가3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에 약한 들기름의 특성상 조리 시 사용하기보다는 요리 완성 후에 첨가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참기름만 드셨다면 들기름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6 대비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높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 균형을 맞추는데 더 유리하답니다. 재미있는 건 아마씨유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마씨의 니그난과 들깨의 토코페롤이 함께 작용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지방 섭취가 늘어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고지혈증과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도 있지만 식사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먼저 튀김 음식은 정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맛있긴 하지만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서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기고 트랜스 지방도 만들어지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은 콜레스테롤보다 혈관에 더 안 좋은데요. 1% 섭취량이 늘 때마다 심장병 위험이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식사 전에 또는 식사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요. 채소와 과일의 식이섬유가 위를 자극해서 포만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한 입을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돼서 소화 흡수가 잘 된답니다. 그러면 식후 혈당 상승 속도도 더뎌지고요. 또 뇌에 포만감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 20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으면 그 사이에 뇌가 포만감을 느끼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평소보다 30% 느리게 식사를 한 그룹이 식후 혈당이 더 안정적이었대요. 씹는 횟수를 늘리니까 식사량도 자연히 줄더라는 거죠. 재미있는 연구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씹는 숫자에 따라 비만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한 입을 10번 미만으로 씹는 사람은 40번 이상 씹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어떤 식품을 멀리하고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고 어떤 식사법이 좋은지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참 중요합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고지혈증과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지방이 많아지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서 동맥경화가 생기기 쉬워져요.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살이 찌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21세기 최대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면서 혈당이 내려가고 당뇨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지혈증과 당뇨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아셨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뇨병 약, 고지혈증 약, 이러한 약들은 사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나쁜 수치를 낮출 뿐인데요. 진짜 건강하려면 뭐니 해도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약에만 의지하다 보면 결국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증상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는 약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건강한 생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